어깨 아프다고 병원 가시면 보통 많이 하시는데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거 엄청 아픕니다. 아파서 병원 갔는데 치료도 아프면 그래도 치료 받았으니까 괜찮겠지 싶은데 다음날 어깨가 또 아프면 그때는 뭐 열불 나는 거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통증 잡는 안성생 안광준 원장입니다. 원장님, 그 의사 생활을 20년 이상 하셨는데 그 통증 치료에는 이것저것 정말 다 해보셨겠네요. 그렇죠. 관절 주사도 있고 뭐 차단술도 있고 연골 주사, DNA 주사, 콜라겐 이식하는 것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 특이한 것도 말씀드리면 아피톡신이라고 벌독 주사가 있어요. 그것도 다 해봤습니다. 충격파도 있고 IMS, TPI 뭐 웬만한 치료는 정말 거의 다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쵸? 지금은 안 하는 치료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거는 체외 충격파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체외 충격파가 효과가 진짜 좋다고 들었는데. 효과적인 거는 맞죠. 하지만 그 한계점도 분명히 존재하긴 합니다. 체외 충격파에 대한 간단한 원리를 설명을 드리면 말 그대로 조직에 충격을 줘서 세포 단위에 어떤 자극을 주는 거예요. 혈류량이 증가하게 하고 세포도 증식하게 해서 치료 효과를 기대하는 방법입니다. 체외 충격파가 가장 효과적인 케이스가 몇 가지가 있긴 한데 테니스 엘보라고 팔꿈치에 생기는 이제 힘줄의 염증이 있어요. 근데 이 힘줄의 염증은 이제 초음파로 보면 찢어진 경우도 엄청 많아요. 보다 보면 한 절반 이상은 다 찢어져 있는 것 같아요. 부분 파열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이제 조직을 재생시키기 위해서 충격파를 하기도 하는데 이때 충격파가 좋은 거는 부위가 얕기 때문에 충격파가 아주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충격파만 효과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다른 방법을 합니다. 두 번째는 석회성 힘줄염이 생기는 경우인데 제일 많이 생기는 부위가 어깨예요. 어깨에 단단한 석회가 생겼을 때 그리고 그 석회가 엄청 사이즈가 클 때 그런 경우에 이제 어깨를 움직이다 보면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일부러 그 석회를 깨는 시술을 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거가 충격파예요. 이런 케이스에서 충격파를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네. 말씀해주신 거 들어보니까 그럼 되게 좋은 치료 아닌가요? 그쵸? 특정 상황에서는 엄청 좋은 치료예요. 특히 석회성 힘줄염에는 저도 아주 특별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충격파를 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충격파는 말 그대로 충격파라는 고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어느 조직 부위에 때려주는 거라서 충격파를 쏘는 끝단, 그 프로브마다 깊이가 달라요. 얕은 부위 같은 경우는 타겟팅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테니스 엘보 같은 경우는 이제 하기가 아주 좋은데 예를 들면 깊은 부위에 있는 경우에는 깊이를 정확하게 맞춰서 때려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깊게 누르기도 하고 얕게 누르기도 하고 좀 더 넓게 때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두루두루두루두루 많이 때려줘서 효과를 보게끔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이 때려주게 되다 보면은 충격파의 원리가 말 그대로 충격을 주는 거기 때문에 마치 망치로 계속 때려주는 듯한 그런 통증이 유발돼요. 충격파를 어쩔 수 없이 받긴 하지만 오래 못 받으시는 분들도 제법 많습니다. 정말 많이 아픈가요? 정말 망치로 때린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안 맞아봤습니다. 물론 여기도 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프롤로 치료가 이제 또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골프 치시는 분들 많죠. 뭐 배드민턴, 테니스, 심지어 탁구 이런 거 치시는 분들도 테니스 엘보랑 골프 엘보가 엄청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웬만하면은 주사 맞고 쉬어라 이런 말 많이 들으실 텐데 프롤 치료는 치료를 하시면서도 운동을 다 즐기실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아주 좋은 치료이기 때문에 특히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프롤 치료 받으시는 게 참 좋습니다. 프롤로 치료는 충격파와 마찬가지로 재생을 시켜주는 게 주 목적인 치료예요. 근데 원리가 조금 다르긴 하죠. 충격파는 고에너지를 때려줘서 재생을 시켜주는 원리가 있지만 프롤로 치료는 증식 용액을 주사로 환부에 직접 찔러 넣어서 자극을 주는 치료예요. 근데 그 증식 용액은 뭐냐? 예전에는 아주 화학약품 같은 것들을 쓰기도 했었어요. 심지어 뭐 페놀 같은 것도 썼고 뭐 아연 이런 것도 썼었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화학적인 작용이 너무 심해서 통증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심합니다.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 물질을 찾다 보니까 지금은 고농도 설탕물, 포도당이죠. 포도당을 희석을 해서 조직에 직접 주사를 합니다. 설탕물이 부작용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당뇨 환자들한테 주사를 해도 당이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일단은 프롤로 치료를 가장 많이 하는 케이스가 테니스 엘보, 여기 바깥쪽에 있는 힘줄이 염증이 생기는 거, 그 다음에 골프 엘보라고 해서 안쪽에 있는 힘줄 끝부분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경우인데 이 두 부분을 가장 많이 하는 이유는 가장 쉽기 때문이에요. 일단 주사를 찔러대는 범위가 상당히 작고 비교적 안전한 부위예요. 심지어 이제 테니스 엘보 환자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효과적인 경우는 파열이 돼서 수술을 하고 오신 경우에도 그 이후에도 프롤로 치료를 하게 되면 재생 효과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더 나은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경우는
어깨는 제가 많이 하지는 않는데, 왜냐면 이상하게도 프롤로 치료 효과가 어깨의 경우에 아주 도드라지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물론 효과를 많이 보신 분들 계시지만 많이 못 보시는 분들도 제법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효과를 이상하게 좀 많이 본다 하는 케이스가 어깨에 재발성 탈구인 경우에, 특히 재발성 탈구로 오신 분들 다 젊은 남자분들인 경우가 많아요. 20대 남자거나 아무리 많아도 30대 남자분들, 그런 분들은 프롤로 치료를 하면은 효과를 아주 많이 봅니다. 그리고 또 프롤로 치료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인대와 힘줄에 모두 주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목이나 허리하고 관련된 질환, 뭐 디스크, 협착증 이런 질환에도 모두 다 할 수 있고, 특히 많이 하는 부분이 발목 관절, 발목 인대 파열일 때 무릎 십자인대 파열도 하고요, 무릎 인대 파열, 심지어 뭐 관절염에도 하기도 하고, 고관절이 안 좋을 때도 하고, 어쨌든 우리 몸에 있는 거의 모든 웬만한 관절과 척추는 다 프롤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또 유난히 특징적으로 효과를 많이 보는 질환들이 인대 파열인 경우와 인대 파열로 수술한 뒤에 재활 치료 중에도 같이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을수록 특히 효과적이고, 하지만 80대 이후에도 프롤로 치료를 해서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프롤로 주사가 고농도 설탕물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깨 통증에 뭐 포도당 캔디 같은 거 먹어도 도움이 되나요? 캔디가 도움이 되느냐, 그래서 어린애들이 안 아픈가? 두 번째로 제가 추천해드린 치료는 정밀 초음파 치료인데요. 프롤로 치료와 가장 다른 점은, 프롤로 치료는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켜주는 게 주 목적이고, 정밀 초음파 치료는 일단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지금 당장 있는 심한 염증을 먼저 치료해주는 게 주 목적입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좀 같이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아주 염증이 심하거나 통증이 심할 때는 정밀 초음파로 먼저 염증을 좀 가라앉혀 놓은 다음에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 프롤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염증 치료를 먼저 하고 동시에 프롤로 치료도 하면 되지 않느냐? 프롤로 치료가 불같은 치료라면 염증 치료는 물같은 치료예요. 서로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둘이 동시에 하게 되면은 염증 치료는 남지만 물이 남는 거죠. 불은 꺼져 버려요. 그래서 프롤로 치료 효과가 떨어집니다. 프롤로 치료를 할 때는 염증을 없애는 치료, 모든 치료는 중단시킵니다. 예를 들면은 스테로이드, 한약, 파스, 그다음에 소염제, 이런 것들은 제가 쓰지 못하게 하고 프롤로 치료를 진행합니다. 요약하자면 프롤로 치료는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켜주는 치료고, 정밀 초음파 주사 치료는 염증을 먼저 확 꺼트리는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밀 초음파 치료는 우선은 초음파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염증이 확실하게 있는지, 손상이 있다면 얼마큼 손상이 있는지, 뭐 찢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모두 다 확인을 하고 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 치료는 급성기 염증 때나 아니면 만성 염증이라도 너무 심할 때, 그럴 때 일단은 염증을 확 줄여주고 통증도 줄여서 좀 안정적인 상태로 만들어 주시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그 급성기나 만성 염증인 분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 엄청 아픈 환자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염증이 심하면은 심할수록 통증은 심하기 때문에 특히 많이 아프신 분들을 먼저 정밀 초음파 치료를 먼저 해드린 경우가 많고, 그리고 나서 초음파를 통해서 뭐 파열이 보인다든지 기타 등등 안 좋은 게 보이면은 그 조직이 재생이 필요하다 생각될 때는 시간이 흘러서 다시 프롤로 치료로 재생시키는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질환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먼저 정밀 초음파를 통해서 염증을 줄여주고 나서 안정된 상태에서 프롤로 치료를 이어서 하게 되는 거고, 둘이 동시에 할 수는 없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염증 치료를 하지 않고 곧바로 프롤로 치료를 먼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체외 충격파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드렸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체외 충격파가 또 효과적일 수 있는지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제가 주로 하는 프롤로 치료, 정밀 초음파 염증 치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이 두 가지 치료가 정말 좋은데, 하지만 이 두 가지 치료는 동시에 받으시면은 치료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 통증 잡는 안선생 안광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